자, 두 번째입니다. 주가 오름세에 정말 신바람난 섹터죠. 바로 신흥강자, 나야나, 풍력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하면 이제는 주가에서 이 종목을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CS윈드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달간 36.86%의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고 동국 SNC도 한 달 동안 20%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풍력주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CS윈드 원래 좀 풍력주 좋아하시나요? 원래 좋아를 하지만 역시 그 전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갔죠. 그러면서 한동안은 좀 약간 그 등한시했던 게 바로 이제 풍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좋아하시는 건 맞으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좋아하려고. 또 다시 좋아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CS윈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우선 이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바로 이제 풍력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풍력도 일반 뭐 다른 이 신재생 이제 발전 프로젝트로 그렇지만은 한 번에 이제 그 어떤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발전소나 이거 했을 때는 처음에 큰 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이 은행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발전 계획이 계속 이제 늦춰졌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풍력주들이 주가가 잘 못 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헤리스 쪽에서의 그 민주당 쪽에서 신재생에 대한 모멘텀도 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CS윈드가 2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기존의 추정치, 예상치보다도 거의 뭐 400억 이상 가까이 좀 거의 뭐 1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풍력주들도 그렇고 CS윈드가 지금 주가를 그 부분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CS윈드는 이제 풍력주에서 하부 쪽이잖아요. 하부 쪽이었는데 뭐 그 전에 이 하부 쪽에서의 어떤 기술력도 인정을 좀 받았었지만, 이 CS윈드가 지금 해외 쪽에서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몇 년 동안 잘했던 상황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가장 큰 그 키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큰 그림은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CS윈드의 베트남 이쪽에서 해외 법인 쪽에서의 그 주문이 몰렸던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이 좀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CS윈드가 잘 준비를 했던 부분이 성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CS윈드의 향후에 대한 평가 부분은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이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라고 좀 평가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꽃으로 따지면 개화식이네요. 그동안에 씨가 또 움트는 과정에서 정말 잘 자라왔던 종목이 CS윈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또 주목을 했다면 풍력주의 상승세가 또 금리 인하 뭐 여기에 대한 키워드로 또 맞물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왜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또 기간 자체는 굉장히 긴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금액에 대한 부담을 보게 되었을 때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당 육상 풍력은 2조 원, 그리고 해상 풍력은 4조 원입니다. 좀 금액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설치 기간이 최소 5년에서 7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한 2021년 그 부분 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훈풍을 돌 때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고 그때 풍력이 그 다음에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가 빨라요. 근데 풍력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뒤따라가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은 상황들. 다만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CS윈드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은 상반기 내내 있었어요.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대신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상반기에 좀 강했고 특히 하반기로 갔을 때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7월 전까지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들. 금리 인하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세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앞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더 보실 필요가 있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 실제로 해리스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하루 반짝하고 다소 눌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하고 해리스 관련했을 때 지지율이 증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풍력주가 금리 인하에 수혜받는 건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예스, 그건 맞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쭉 잘해왔던 풍력주의 실적이 그 숫자로 찍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각이 지금 받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도 일단 안마도, 완도 이런 데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있고 되게 많은 곳에서 해상풍력 관련한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해상풍력에 집중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해상풍력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나 호수 같은데 이제 풍차를 이제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육상 쪽에서의 이 풍차를 세운다는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입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좀 많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좀 땅을 찾기나 또 이제 대형화를 하기에는 좀 육상은 좀 한계가 좀 온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그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육상에서의 풍차는 결국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바람에 대한 그 난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 바다나 이쪽 해수 쪽에서는 난류가 좀 낮게 그 형성이 되고 일정하게 좀 파도를 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정하게 좀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지금 육상 쪽보다는 이 해상 쪽에서의 이 더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풍력에 대한 투자 부분은 활발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왜 그전에는 못했던 이유가 이제 해상 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풍차를 지으면 이제 바다 쪽에서의 생태계, 그 환경 문제가 항상 얘기가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쪽에서의 풍차를 지으면은 이 어떤 바다 생물이나 여러 그 환경적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상황에서 약간의 좀 그 육상 쪽에 더 포지션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해상 풍력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해상 쪽에서의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지원을 더욱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해상 쪽에서의 관심이 더 높은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돈이 좀 쏠리는 곳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진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해상풍력 로드맵 발표도 있거든요. 관련주 투자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략들 김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결국 이런 내용이 나오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 대비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실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상풍력 혹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많은 상황들, 특히 국내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50조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모멘텀도 있는데 26년까지 최대 8기가와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뭐 CS 윈드를 비롯해서 국내 밸류체인 쪽에 대한 전반적인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지금 정부가 뭐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30년까지 해상 풍력에 대한 발전 규모를 지난해 대비했을 때 100배까지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장주를 보게 되었을 때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건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에 대해서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외 해상풍력 기업들도 국내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기업이 성장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뭐 퀘스천 마크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뭐 정부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정부가 많이 이제 풀 거다, 돈 풀 거다 하니까 관련 기사들 보시면서 또 어떻게 정부에서 대처하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과 함께 또 성장할 주변 사업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종목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이성우 차장님? 이제 종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해양 풍력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그 어떤 일반적인 풍차나 이런 부분이 메인이겠지만은 저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제 해저 케이블 같거든요. 해저 케이블. 네, 그래서 전선 왜냐하면은 이 그 전에 이제 해양 쪽에서의 풍력에 대해서 투자 부분을 좀 하기가 좀 뭐했던 게 이 전선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에 그냥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 장애가 좀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쪽에서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해양 풍력에 의한 이 해저 케이블은 제가 봤을 때도 이 풍력 안에서도 가장 어떤 좀 더 신사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이 글로벌적으로도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특히 지금은 이제 이 선진국보다 동남아 쪽으로 인정받는 게 바로 이제 LS의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뭐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이 이 어떤 이 풍력 안에서 또 이제 해양 풍력 이 안에서 해저 케이블 쪽으로의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LS, 뭐 가운전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지금 또 관련주 해상풍력과 같이 보면 좋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관련되는 섹터들의 흐름들도 정말 전선주 오늘 좋죠?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먼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유니스, CS윈드, 동국 SNC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감 전 담아볼 풍력 관심주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이성우 차장님의 원픽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 이 종목을 딱 픽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SK 오션플랜트가 해양 풍력도 그 연결되어 있지만 조선 쪽으로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파이프라인과 강간 쪽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풍력 관련주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풍력만 하는 어떤 CS 윈드에 대한 관심을 놓겠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SK 오션플랜트가 이 풍력 또 이제 조선 쪽에 다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쪽 수주와 함께 SK 오션플랜트도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좋진 않았었거든요. 뭐 하지만은 지금 투자하는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었고, 지금 주가 수준이 이 8월 초에 주가 크게 떨어진 이후에 급격하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는 또 물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 어떤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 그 종목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LS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 탑픽은 종합적으로 SK 했을 때. 오션플랜트다.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한 방산도 얘기했지만은 네. 거기에 조선까지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런 기업에서 봤을 때도 SK 오션플랜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겹보지네요. 조선과 해저, 여기에 풍력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 봤는데 SK 오션플랜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